5장 우연의 일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우연의 일치를 비국소적 지성이 보내는 은밀한 메시지라고 말한다면 삶이 마치 추리소설처럼 보일 것이다. 주의를 집중하고 단서를 찾고 우연한 일들의 의미를 해석해보라. 그러면 결국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런 일들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삶은 궁극적으로 불가사의하다. 삶이 신비로운 건 운명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그때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볼 것이다.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가 살아온 길이 너무나 논리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이어놓은 끈을 쉽게 따라갈 수 있다. 지금 당신이 삶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 삶이 하나의 이정표에서 다른 지점으로, 어떤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어떤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온 것을 보라. 당시에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면 얼마나 수월하게 살았을지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왜 그렇게 걱정을 했을까? 왜 나 자신과 아이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했을까? 항상 동시성을 수반하는 우연의 일치. 우리가 언제나 영혼의 차원에서 살 수 있다면 삶의 위대한 진리를 알아보는 통찰력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삶의 진리들을 미리 볼 것이다. 그리고 모험적인 삶에 기꺼이 몸을 맡길 것이다. 길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이정표나 단서, 우연의 일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영혼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주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연의 일치에 의존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우연의 일치를 경험한다. 우연의 일치란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는 다른 일들과 함께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한다. 다시 말해 2개 이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일치 현상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희한한 일도 다 있다고 하면서 금세 잊어버린다. 우연의 일치는 단순한 즐거움 이상이다. 우연의 일치는 우주의 의도를 보여주는 단서다. 따라서 거기에는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우연이라는 걸 묘사하기 위해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나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가 중복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모든 우연의 일치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다. 때로 우리는 그 의미를 얼핏 알 수 있고 또 어느 때는 전혀 알지 못한다. 우연의 일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당신의 더욱 깊은 부분은 이미 알고 있지만 그걸 밖으로 꺼내와야 한다. 의미는 우연의 일치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으로부터 온다. 즉,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건도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우주 전체가 의미가 없다. 우리는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며 의도를 통해 사건에 의미를 부여한다. 우연의 일치는 비국소적 영역에서 온 메시지이며 우리가 꿈과 의도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따라서 당신은 먼저 의도를 가져야 하고 그런 다음에 당신의 영적인 자아와 접촉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당신은 자신의 의도를 성취하기 위해 우연의 일치를 이용할 수 있다. 의도를 갖기는 쉽다. 그건 소망을 갖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다. 하지만 영적으로 깊어지기란 어려운 일이다.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광대한 영적인 바다에 뛰어들지 않고 있다. 그들은 광대한 바다의 표면을 헤엄치기만 할 뿐 심오한 경험을 하기 위해 결코 물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다.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법칙.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모든 종교가 기적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모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바라던 결과가 극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우리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유하고 물질적 부를 얻고 추구할 목표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면 이건 기적이야! 라고 소리친다. 어떤 의도와 소망,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기적은 우리가 영적인 영역을 두드려서 자신의 의도를 운명으로 만드는 매우 극적인 예다. 굉장한 우연의 일치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 데이비드는 조안나라는 이름의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 그는 조안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질 않았다. 마침내 그는 조안나를 공원으로 데려가서 청혼을 하기로 결심했다. 데이비드는 여전히 청혼을 하기에는 미심쩍은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평화로운 느낌과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데이비드는 공원 바닥에 깔개를 펼치면서 청혼을 하려고 용기를 내고 있었다. 그때 현수막을 꼬리에 매단 비행기가 머리 위로 날아갔다. 조안나가 고개를 치켜들며 말했다. 저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 데이비드가 불쑥 말했다.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을 거야. 두 사람이 현수막을 자세히 바라보자 거기에는 정말로 조안나, 나와 결혼해줘 라고 쓰여 있었다. 조안나는 데이비드의 품으로 뛰어들었고 두 사람은 달콤한 키스를 나누었다. 그 순간 데이비드는 그녀와 결혼하는 것이 자신에게 올바른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음 날 그들은 지역 신문에서 그 일과 관련된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어떤 사람이 조안나라는 애인에게 공원 위에서 현수막을 펼쳐서 청혼을 했다는 기사였다. 데이비드에게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그 비행기가 머리 위를 지나갔던 것이다. 이런 놀라운 우연의 일치는 데이비드의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의 단서이자 기적이었다. 두 사람은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영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일을 행운으로 돌린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일은 행운과는 관련이 없다고 믿는다. 적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의 의미로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행운은 우리의 의도를 성취하는데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난 것에 불과하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순한 등식으로 바꿀 수 있다. 기회 더하기 준비는 행운. 동시성 운명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갖고 적절한 순간을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행운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기적적인 일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다. 따라서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기적, 행운 같은 것들은 모두 같은 현상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지성은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을 통해 작용한다. 자연과 생태계의 확장된 지능, 곧 생명의 위대한 거미줄 또한 우연의 일치와 동시성을 통해 작용한다. 우주의 근원적인 지성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영혼의 차원에서 움직일 때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를 삶의 기회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우연의 일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모든 우연의 일치는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당신이 우주가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궁극적인 진리다. 우주 전체가 당신 개인의 운명을 창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주는 비인과적이면서 비국소적인 상관성을 이용한다. 비인과적 상관성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일들이 개인의 운명과 서로 얽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인과적이라는 말은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결과의 관계는 없다는 뜻이다. 적어도 표피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사건들이 비인과적이며 이 단어는 원인이 없다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이면에 숨어 있는 복잡한 힘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가 음모를 꾸며서 카르마 또는 운명의 거미줄을 짜고 당신과 나 같은 개인의 삶을 창조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동시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나는 차원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을 본다. 이 일이 저 일을 일으키고 또 그 일이 다른 일을 일으키며 그렇게 계속 이어진다. 그것은 직선적이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전체적인 관계의 거미줄이 있다. 그것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자신의 의도가 어떻게 그 거미줄에 얽혀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표면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전체 맥락에 근접해 있고 더욱 관계가 밀접하고 더욱 전체적이며 더욱 우리를 성장시킨다. 우리는 보통 틀에 박힌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날이면 날마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일정한 방향으로 맞추고 단순하게 앞으로 전진한다.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이나 의식도 없이 어리석게 앞으로만 전진한다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우연의 일치는 길가의 불빛과 같아서
삶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즉, 어지러운 일상을 넘어선 어떤 것에 눈길을 돌리라고 한다. 우리는 그 불빛을 무시한 채 서둘러 갈 수 있지만 그것에 주의를 집중해서 우리를 기다리는 기적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할 수도 있다. 내 삶을 바꾼 우연의 일치. 의과대학을 졸업할 무렵 나는 신경내분비학, 곧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작용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그 분야가 과학과 의식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동안 탐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내분비학자와 함께 연구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했다. 대단한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과학자는 노벨상을 받을 만한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었고 나는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다. 수천 명의 지원자 중에서 나는 1년 동안 그분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6명에 포함되었다. 그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분의 연구소가 진정한 과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한 발판임을 깨달았다. 연구자들은 기계 같은 대우를 받았고 과학 잡지에 게재할 논문을 대량으로 쏟아내야만 하는 분위기였다. 그것은 지루하고 불만스러운 일이었다. 나는 유명하고 존경받는 과학자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에 환멸을 느꼈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불행한 느낌만 더할 뿐이었다. 남들이 보기에 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쥐에게 화학물질을 주사하는 일만 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나는 보스턴 글로브의 구인란을 눈여겨보았다. 나는 현재의 일에 실망하고 있었지만 지금 가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에 어느 동네 병원의 응급실에서 의사를 구하는 작은 광고를 보았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그 작은 광고를 보곤 했다. 내가 신문을 아무렇게나 들춰도 그 광고가 실린 지면이 꼭 펼쳐지곤 했다. 그 광고에 잠시 눈길을 주곤 했지만 곧바로 나는 마음속에서 그걸 밀어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쥐에게 주사를 놓는 대신에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실제로 사람들을 돕는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내 꿈은 다시 저명한 내 분비학자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주저앉았다. 어느 날 그 학자가 나에게 매정한 말을 하면서 그것이 말다툼으로 이어졌다. 방에서 나온 나는 씩씩거리며 휴게실로 걸어가 흥분을 가라앉혔다. 내 앞에 탁자 위에는 보스턴 글로브가 놓여 있었는데 그 작은 광고가 실린 지면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여러 주 동안 무시했던 바로 그 광고였다. 그건 너무나 강렬한 우연의 일치여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다. 마침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내가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나는 판에 박힌 일과 내 분비학자의 이기심, 쥐들, 그리고 내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에 진저리를 쳤다. 나는 그분의 방으로 돌아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은 주차장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내 경력은 이제 끝났고 아무도 나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있는 힘껏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만 나는 곧장 차를 몰고 작은 병원의 응급실로 가서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날로 일을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는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돕게 되었다. 오랜만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보스턴 글로브에 실린 광고가 여러 주 동안 나에게 손짓하고 있었지만 난 그것을 무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 우연의 일치를 알아차리고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실험실에서 하던 일이 내가 평생 동안 추구했던 일처럼 보였지만 우연의 일치에 집중함으로써 나는 습관적인 행동 방식을 깰 수 있었다. 그것은 오로지 나를 위한 메시지이자 내 삶의 길가에서 반짝이는 불빛이었다. 그때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그 변화를 위한 준비에 불과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분비학 연구팀에 들어간 것이 실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연구팀에 없었다면 보스톤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분비학자의 연구실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 광고를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진정한 소망을 결코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내 삶이 그런 식으로 펼쳐지게 하려고 모든 사소한 일들이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자 철학자인 루미는 노래했다. 이것은 진정한 실제가 아니다. 진정한 실제는 커튼 뒤에 있다. 진실로 우리는 이곳에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그림자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실제는 다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다. 커튼 뒤에는 영혼이 있으며 그 영혼은 살아있고 역동적이고 불멸하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차원에서 움직일 때 우리는 의식적으로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혼은 비인과적으로 보이는 동시적 관계를 통해 운명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동시성 운명이다. 동시성 운명 속에서 우리는 감각 너머의 세계, 곧 영혼의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데 의식적으로 참여한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기적의 증거. 일련의 놀랄만한 우연의 일치가 없다면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에 대해 어느 물리학자가 설명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빅뱅의 순간 창조된 입자의 수는 반입자의 수보다 약간 더 많았다. 곧이어 입자와 반입자가 부딪혀 서로를 소멸시키면서 우주를 광자로 가득 채웠다. 최초의 불균형 때문에 이런 소멸 이후에 소량의 입자가 남았고 이것이 우리가 물질계로 알고 있는 것을 창조했다. 당신과 나, 그리고 모든 별들과 은하수를 포함해 우주의 또 다른 부분들은 창조의 순간에 남은 물질이다. 그때 남은 입자의 총 수는 10의 80제곱이다. 1에 80개의 0을 붙인 숫자. 입자들의 숫자가 조금만 더 컸더라면 중력 때문에 어린 우주가 스스로 붕괴되어 하나의 거대한 블랙홀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과 나, 별과 은하수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물질 입자의 수가 조금만 더 작았더라도 우주는 너무 빨리 확장되어서 지금과 같은 은하수를 형성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최초의 원자는 수소였다. 원자 핵을 고정시키는 힘이 조금만 약했더라도 헬륨이 되기 전에 수소가 거치는 단계인 중수소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우주는 여전히 순수한 수소로만 남아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핵력이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모든 수소는 재빨리 타버려서
별들을 위한 연료가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별들이 초신성, 즉 별의 진화 과정에서 대폭발이 일어나 태양의 수억 배까지 밝아지는 별을 말한다. 이 초신성으로 진화하고 무거운 요소가 발전하기 위해서 중력은 정확히 지금의 정도만 필요했고 전자를 제자리에 붙잡아두는 전자기의 힘 또한 정확히 지금의 정도만 필요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지도 적지도 않아야 했다. 생물체의 탄생에 반드시 필요한 탄소와 산소가 나타나기 위해선 많은 우연의 일치가 있어야 했다. 빅뱅의 순간부터 그런 일이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당신과 내가 존재하고 우주와 은하수와 행성을 포함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건 그야말로 일어나기가 힘든 일이다. 완전한 우연의 일치다. 시간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의 기적이다. 당신이 태고적 어느 순간에 우주를 보았다면 우주가 어떻게 발전해 갈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별들이 형성되고 있었을 때 당신은 행성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기린이나 거미, 새와 인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당신 같은 인간 존재를 창조했을 때 아무도 당신 삶의 놀라운 이야기와 인생의 우여곡절, 당신이 만날 사람들, 당신이 낳을 아이들, 당신이 창조할 사랑, 당신이 이 땅에 남길 흔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 있는 당신은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사람들을 순식간에 감탄하게 만드는 마술만큼 금세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많은 기적들이 밖으로 드러나 인식되기까지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린다. 천천히 진행되는 동시성 운명의 사례. 내가 10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인도와 서인도 제도 사이에 벌어진 크리켓 시합에 데려가셨다. 서인도 제도 출신 선수들의 실력은 다른 선수들에 비해 월등했는데 어떤 선수들은 시속 150km로 공을 던질 수 있었다. 시합이 벌어지는 동안 인도는 서인도 제도 팀에 완전히 압도당해서 5명의 타자가 차례로 아웃당했다. 크리켓 경기에서 그건 대참사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다음 타자로 살렘과 모한이라는 2명의 젊은 선수가 등장했다. 프라이버시를 위해 살렘과 모한이라고 가명을 붙였다. 그들은 경기 분위기를 반전시켜 모든 공을 방어했으며 나올 때마다 매번 6점타를 기록했다. 그들 덕분에 인도팀은 완전히 놓친 줄 알았던 시합을 승리로 이끌었다. 승리를 축하하면서 경기장은 광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나와 동생에게도 2명의 크리켓 선수는 영웅이 되었다. 그 후로 우리 형제는 오로지 크리켓만을 꿈꾸었다. 크리켓 클럽을 창단하고 스크랩북을 만들어 살렘과 모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날의 경기 이후로 40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호주를 여행하고 있었다. 공항으로 출발하는 당일 호주와 서인도 제도 사이에 크리켓 경기가 벌어지면서 우리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을 수 없었다. 유일한 수단은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뿐이었는데 그 차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기꺼이 함께 태워주었다. 차에는 남자 1명과 캄나라는 이름의 여자가 타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이따금 운전사는 탄식하는 소리를 내뱉었는데 서인도 제도팀이 호주팀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내 의식 속으로 어린 시절의 크리켓 시합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왔다. 나는 친구들에게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시합은 수십 년 전에 있었지만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났다. 마침내 공항 창구에 도착했고 거기서 우리는 캄나가 출발 날짜를 착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전 좌석이 예약된 상태라 오늘 출발하는 비행기는 탑승이 불가능함을 알게 된 그녀는 호텔에도 전화를 걸어보았으나 호텔 역시 크리켓 경기 때문에 빈 방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녀에게 우리와 함께 브리즈번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내 친구 하나가 캄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음모처럼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우연의 일치가 우주의 뜻을 알 수 있는 단서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결국 우리와 함께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에서 내 왼쪽 자리에 앉은 한 인도인이 나를 알아보고는 내가 쓴 성공의 7가지 영적인 법칙에 사인을 부탁했다. 내가 그에게 이름을 묻자 그는 라무라고 대답했다. 내가 다시 말했다. 좋아요, 라무. 그런데 성은 뭐죠? 내 물음에 그는 메논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내가 물었다. 설마 모한 메논의 아들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모한 메논은 수십 년 전 내가 동생과 함께 관전했던 크리켓 시합의 영웅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미국의 야구 영웅 베이브 루스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았다. 나는 그에게 크리켓 경기를 하느냐고 물었고 그는 지금은 안 하지만 젊었을 땐 대단한 선수들과 경기를 했었다고 대답했다. 내가 누구와 경기를 했느냐고 묻자 그는 레비 메흐라라고 대답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내 뒤에 앉아있던 캄나가 레비 메흐라는 자기 오빠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서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서로를 도와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만나서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준 행운의 촉매였다. 내가 어린 시절 크리켓 시합을 관람하고 나서 40년이 흐른 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관계의 거미줄이 신선한 기회를 창조한 것이다. 자신이 삶에서 겪은 일들이 언제 어떻게 다시 등장할 것인지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한다. 또 어느 순간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 평생 한번 만나기 힘든 기회를 줄 것인지도 결코 알지 못한다. 의식의 집중과 의도는 변화의 열쇠. 의식은 당신의 집중과 의도에 반응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에 집중하든 그것은 에너지를 얻는다. 그리고 당신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그것의 에너지는 약해진다. 반면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의도는 변화의 열쇠다. 따라서 집중은 에너지장을 활성화시키고 의도는 정보의 장을 활성화시켜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말을 할 때마다 당신은 소리의 파동을 이용해 에너지장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받을 때마다 당신은 정보와 에너지를 모두 이용한다.
당신이 선택한 단어에는 정보가 담겨 있고 에너지는 사이버 공간을 여행하는 전자기적 임펄스다. 즉, 충격이다. 이처럼 정보와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당신은 특정한 단어나 색깔, 물체에 집중할 때 그것이 주변에서 더욱 자주 나타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는가? 내가 처음으로 산 차는 폭스바겐의 비틀이었다. 평소에 나는 차에 관심이 없는 편이어서 길을 가면서 폭스바겐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었다. 하지만 폭스바겐 차를 산 뒤부터 나는 그 차를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다. 마치 도로를 지나가는 차 3대 중에 한 대가 내가 산 빨간색 비틀인 것 같았다. 당시에 그 작은 차들이 우주 안에서 더 큰 역할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 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비틀과 관련된 모든 것이 내 마음속으로 갑자기 들어왔다. 이 세상에는 내 의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난다. 거리의 소음, 주변 사람들의 대화, 내 눈길을 재빨리 스치고 지나가는 신문 기사, 옷의 모양새, 신발 색깔, 냄새, 감촉, 맛 등이 그것이다. 우리의 의식은 일정한 양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서 집중한다. 우리가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든 그건 마음의 여과 시스템을 거칠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파티에서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과 나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파티의 나머지 것들은 배경이 되어 웅웅거린다. 하지만 그때 방 한쪽 끝에서 누군가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자 갑자기 당신은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우기 시작한다. 파티에 웅웅거리는 잡음은 사라지고 심지어 바로 옆에서 말하는 내 목소리도 당신 귀엔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집중의 힘이다. 물질계에서 우리는 정보를 습득하는 매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신문, 책, 텔레비전, 라디오, 휴대폰, 단파 라디오 등이 그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정보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이며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당신은 단지 그것에 자신의 감각기관을 맞춰놓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주변 환경을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차원에서 정보에 다가가고 싶다면 당신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어야 한다. 우연의 일치는 더 많은 우연의 일치를 끌어당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에 집중하지 못하지만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모든 것들은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연결이 눈에 보인다. 하지만 물질계에서 우리는 단지 우연의 일치가 제공하는 단서 속에서 그런 연관성을 얼핏 보게 된다. 집중이 에너지를 창조한다면 의도는 그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집중과 의도는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일정한 종류의 에너지와 정보를 끌어당기는 촉매이다. 따라서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우연의 일치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우연의 일치에 집중하는 건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일이고 당신이 이 일에 담긴 의미가 뭐지? 라고 물으면 정보가 다가온다. 당신의 물음에 대한 답은
통찰력이나 직관적인 느낌, 우연한 만남 또는 새로운 관계를 통해 올 수 있다. 어느 날 당신은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4가지 우연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오르면서 무릎을 칠 것이다. 그래, 그 일들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그 의미에 대해 더 많이 묻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를 알아보고 해석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의도를 성취할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난 경험은 단지 기억 속에 묻혀 있고 미래는 상상 속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동시에 존재한다.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25곡의 노래가 녹음되어 있는 CD로 음악을 들으면서 한순간에 한 곡만 듣는 것과 같다. 그 순간 다른 노래들은 여전히 CD 안에 들어있지만 나는 단지 듣고 있지 않을 뿐이다. 내가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삶에서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 다른 노래로 바꾼다면 나는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깊은 자아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깊은 영역에 접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자아는 우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도들은 우리의 자아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연결된 상호 연관된 존재라고 말한다. 당신은 우주의 양자 수푸에서 분리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우연의 일치를 활용하는 방법. 주변 상황에 집중할 것. 이제 우리는 우연의 일치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고 그 일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처럼 우연의 일치는 우주의 의지를 파악하는 단서가 되며 우리가 우주의 동시성을 보면서 삶의 무한한 가능성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한순간에 수백억 개의 서로 다른 정보가 다가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차를 마시고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길에서 낯선 사람의 눈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무의미한 일에서 의미를 찾는 헛수고를 안 할 수 있을까? 이와 반대로 어떻게 하면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간단히 대답할 순 없다. 동시성 운명을 사는 방법 중에는 자신의 주변을 민감하게 느끼는 일도 포함된다. 지금 잠시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느껴보라.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냄새가 나고 무엇이 느껴지고 어떤 맛이 나는가? 잠시 하나하나의 감각에 집중해서 완전히 느껴보라. 예전에 이런 연습을 해보지 않았다면 일상적인 자극 중의 일부를 쉽게 놓쳐버렸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극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묻겠다. 당신은 주변에서 무엇을 느꼈는가? 기온은 어땠는가? 산들바람이 불었는가? 아니면
대기가 고요했는가? 당신 몸의 어느 부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접촉하고 있었는가? 당신은 자신의 넓적다리 아래 또는 등 아래쪽에서 지그시 눌리는 압력을 느꼈는가? 어떤 소리가 들렸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멀리서 개 짖는 소리나 옆방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더욱 미묘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화덕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나 에어컨 소리를 들었는가? 자신의 숨소리를 들었는가? 배가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차들이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는가? 자기 주변의 사건과 자극에 민감한 사람들은 우주에서 보내는 우연의 일치를 민감하게 느낄 것이다. 우리가 받는 단서들이 언제나 우편이나 텔레비전 속보로 전달되진 않는다. 물론 때로는 그렇게 오기도 한다. 단서는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드는 파이프 담배 냄새처럼 미묘할 수 있다. 그 냄새는 당신에게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그건 다시 아버지가 좋아했던 책을 상기시키고 그 책이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몇 분 동안 자신의 오감, 곧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 하나에 집중해보라. 그리고 그 감각의 다양한 면을 되도록 많이 알아차리도록 하라. 물론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곧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감각들이 당신의 정신을 산만하게 한다면 그 감각들을 닫아버리라. 예를 들어 코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음식 맛을 보라. 음식의 모양이나 냄새에 현혹되지 말고 씹는 느낌에만 집중하라.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자극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관심을 끌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 주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자극이다. 그리고 일어나기 힘든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수록 그건 틀림없이 강력한 단서다. 우연의 일치가 일어날 때 그걸 무시하지 말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것은 도대체 무슨 메시지일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답을 얻기 위해 끝없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저 질문을 던지라. 그러면 대답이 떠오를 것이다. 갑자기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도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창조적인 경험이다. 또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일어난 우연의 일치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사람과 만날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관계, 우연한 모임, 상황 등이 순식간에 그 일의 의미에 단서를 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이렇게 소리칠 것이다. 맞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